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밥도둑, 꽃게장. 맛은 있지만 짠맛이 강하고 다소 비려 먹기를 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꽃게장을 자연 재료로 맛있게 바꿔놓은 이가 있는데요. 이게 당귀인데요. 이 당귀는 방부 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향이 좋습니다. 다양한 자연 재료로 맛을 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김철호 꽃게장 장인. 한마디로 골았습니다. 2톤이면 꽃게가 약 8,0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꽃게를 버리는데 정말 내 자식을 버린 것 같은 짜지 않고 맛있는 게장은 전국 많은 이들의 밥상에 올려지고 있는데요. 꽃게장으로 연매출 80억을 올리는 그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일본이나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그 식탁에 오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꽃게장 명인 김철호입니다. 1990년부터 25년 동안 오직 꽃게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꽃게장을 이제 사람들은 발효식품이라고 하는데 나는 숙성식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효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른 식품이 되는 것이 바라고, 숙성식품은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완성되는 식품이거든요. 가장 수산물 중에서는 연한 육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육질을 익히지 않고 간장에다 이렇게 절여서 숙성이 되게 되면 그 육질에서 미네랄 성분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젓갈을 담으면 젓갈이 소금하고 만나서 자연 조미료 성분을 갖게 되듯이 이 꽃게도 발효를 시키지 않고 저온에서 숙성을 시키면 미네랄 성분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장어로 먹는 것이 훨씬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해안 전역에서 이렇게 꽃게가 잡히기 때문에 서해안에 사는 어민들이나 주변인들은 꽃게장을 집에서 직접 담아서 많이들 먹었습니다. 특히 선원들이 생선이 올라오면 되게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꽃게가 올라오면 옛날에 단지라고 하죠. 그 단지에다가 바닷물을 붓고 그 다음에 꽃게를 넣고 그 다음에 젓국을 좀 더 넣고 소금으로 이렇게 덮어서 비닐로 이렇게 입구를 막고 뚜껑을 덮어서 이제 햇빛에다가 아침에 담아서 놔두면 점심 때는 꽃게장이 됩니다. 그 꽃게장을 혹시 드시다가 남은 것은 이제 집으로 갖고 오는데, 식사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드시고 또 형들이 먹고, 식구가 12명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형들 드시고 제가 9번째인데 그 딱지를 찾으려고 동생하고 나하고 싸웠던 기억이 많습니다. 거기다 간장 붓고 재탕, 삼탕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내 동생이 또 꽃게장을, 어린 놈이 말이에요. 꽃게장을 좋아하니까 서로 이렇게 아버지나 형이 먹었던 꽃게 껍질을 이렇게 쟁탈전을 벌였죠. 결국은 내가 형이니까 이제 내가 차지하고, 내가 동생을 많이 때렸던 것 같습니다. 이 꽃게장 때문에. 섬에 살 때는 이제 꽃게장을 그렇게 해서 계속 먹었었고, 제가 군산으로 유학을 나왔을 때, 그때는 어머니가 이제 꽃게장 싸다가 주셔서 이렇게 간혹 먹고. 군산의 작은 섬 야미도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김철호 씨. 그의 꿈은 꽃게장을 원 없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꽃게는 이 딱지를 잘 먹어야 피투산을 먹는 거니까. 꽃게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준 게장 맛을 되살리려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짜고 비린 맛은 현대인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 짜지 않으면서도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게장 연구를 시작한 김철호 꽃게장 장인. 꽃게장은 짜게 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그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담았던 꽃게장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많이 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이 없었습니다. 약간의 그 비린내도 없었고 그 색상이 이제 간장에 절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까만색을 띠고 있었는데 이것을 개선을 하면 정말 좋은 상품이 되겠고 특히 이 짠맛이 강한 것을 어떻게 하면 짜지 않게 할 것인가를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고 균을 죽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짠 간장 속에다 이렇게 담가놨던 것이죠. 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미생물을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부패를 막기 위해 짜게 담는 꽃게장. 짠 간장 대신 꽃게의 탱글탱글한 살을 지켜줄 재료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는데요. 동의보감과 같은 옛 고서를 수없이 읽으면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김철호 씨. 끈질긴 노력 끝에 그는 마늘과 생강, 그리고 한약재인 당귀와 방풍이 방부 효과가 뛰어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귀인데요. 이 당귀는 방부 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향이 좋습니다. 향기가 너무나 뛰어나서 이 꽃게가 갖고 있는 그 비린내를 억제시켜주는데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찾아낸 재료들로 맛있는 장을 담기까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이 한 100권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책을 읽고 본초 강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의보감이라든지 많은 책을 읽었지만 배운 것이 도둑질하고 제가 그 동양화를 그리면서 배접을 할 때 그 풀에다가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같이 풀을 발랐는데 그게 바로 그 송진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꽃게장 담고서 간장을 끓이면서 송진을 넣고 끓였더니 방부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을 보면 알지만 쓰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맛이 없다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쓰고 맛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그 자연 재료도 이 방부 효과가 뛰어난 것이 있었고 고추씨로 기름 짠다고 그러죠. 기름도 나오지만은 그 기름이 매콤한 기름이기 때문에 그 꽃게장의 맛을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꽃게장이 보존되는데도 상당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한방 재료, 특히 그 자연 재료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감초를 넣습니다. 근데 이 감초는 재료와 재료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감초를 연결 고려한다고 해서 좀 많이 넣었더니 이게 약이지 무슨 꽃게장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먹어보니까 꽃게장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 양냄새가 풍겼었거든요. 그래서 감초 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그 키포인트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감초 양을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서 꽃게장을 몇 번을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게 막 실험도 하고 하여튼 10대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초를 넣었을 때 그 입맛에 오는 감각이 한약재가 아니고 이게 식품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그런 것이 가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당귀는 좀 많이 넣어도 좋습니다. 수많은 실험과 연구 끝에 꽃게장에 들어가는 자연 재료의 적절한 비율을 찾은 김철호 씨. 게장을 담는 데 쓰이는 모든 재료들은 양조 간장으로 우려내는데요. 가정에서 꽃게장을 담을 때 간장을 끓여서 완전히 식기 전에 그걸 그 게에다 붓기 때문에 게 살이 물러집니다. 그래서 빨리 상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상식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그가 꽃게장을 만들 1990년 당시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 터득해야 했습니다. 차갑게 식힌 간장 소스를 꽃게에 붓는 것도, 아주 차가운 온도에서 꽃게장을 숙성시키는 방법도 수많은 실패를 통해 그가 얻은 노하우였습니다. 2톤을 사다가 이렇게 담았었는데 그것이
한 3일 지나니까 노랗게 이렇게 그 장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한마디로 골았습니다. 골아가지고 그 장이 다 삐져나와서 온도를 바른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상온에서 숙성을 해야 그리고 그 한약재가 빨리 먹을 것이다. 꽃게에 빨리 침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상온에서 했던 것이 결국은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됐고, 방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걸 넣으면 썩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2톤이면 꽃게가 약 8,000마리 정도 되거든요. 큰 통으로 약 한 15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데, 쓰레기 치우는 분들한테 버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불러서 그 2톤을 다 버린 적이 있는데, 돈도 버렸고 그야말로 그 시간도 버렸고, 저는 그때 그 2톤 꽃게를 버렸는데 정말 내 자식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꽃게장 장인이 됐지만 어려서부터 그림 솜씨가 남달랐던 그는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수협에 취직을 했는데요. 어민들의 팍팍한 현실을 직접 느낀 그는 화가가 되는 대신 꽃게를 이용해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어민들이 잡은 그 수산물을 입한장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 트럭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바로바로 서울로 올라갑니다. 잡은 어민들은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중간 도매상들 그리고 소매상들이 그 소득은 다 가져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독가에 있으면서 생각을 한 것이 1차 가공 내지는 2차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어민도 살고 먹는 사람도 이렇게 싱싱것을 먹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아니냐.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기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그 좋은 어종들이 많았었는데, 특히 이 꽃게는 꽃게 한 마리가 알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산란을 하게 되면 130만 마리에서 약 500만 마리까지 포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마리만 살아남아도 몇백만 마리가 개체가 살아남고 지구 멸망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다. 꽃게는 중년이나 아니면 어린 애들부터 노인애들까지 안 좋은 것이 거의 없더라는 얘기죠. 특히 꽃게에 들어있는 키토산은 육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에 들어있는 대게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육질 속에 들어있는 그 키틴제를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그 면역성을 올려주고 또 내려준다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꽃게에 내가 투신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욕은 있었지만 꽃게에 대해 아는 게 하나 없었던 그는 먼저 꽃게의 생태와 요리법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지금은 그 덕분에 꽃게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 암깨는 배딱지가 이렇게 둥글고 숫깨는 이렇게 뾰족합니다. 암깨가 이렇게 그 탕용으로 쓸 때도 있는데, 그건 암깨가 가지고 있는 그 누런 장이 익으면 굉장히 딱딱해지고 먹기가 참 불편해집니다. 양념게장은 숫깨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런 장이 들어가면 빨리 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는 양념게장과 탕은 수개로, 게장은 암깨로만 담고 있습니다. 암깨를 이 선두가 좋은 것을 고르려면 첫째 이 배딱지가 이 불구스레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특히 누런 장이 더 찬 것을 보시려면 여기에 보면 누런 색깔이 약간 띄는데, 이 누런 색깔이 띈 것은 장이 꽉 찼다는. 꽃게장은 짜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맛있는 꽃게장을 만든 김철호 장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꽃게장을 찾는데요. 하지만 사업의 시작은 험난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협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서
시멘트하고 그 조립식 자재를 사다가 싸놨는데 그해 한 7월 달쯤 됐을 때요. 비가 군산 서천 지역에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때 군산은 그 빗물이 저 소림동 쪽은 막 허리가 찬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시멘트는 물에 젖었고 조립식 자재는 다 떠내려가고 퇴직금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돈을 빌려서 그걸 사놨던 것인데 결국 제가 그 받을 퇴직금까지 싹 날리게 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이 칼을 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보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90년 12월 12일 날 퇴직을 하고 15일 날 오픈을 했는데 그 전에 그 이제 일수돈을 얻어서 그 자재를 다시 사고 90년 12월 15일 날 그 오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꽃게장이라는 그 메뉴 자체가 없었거든요. 일단 그 일반 손님들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갈비, 돼지갈비를 했습니다. 생갈비를 많이 팔면서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꽃게장을 냈죠. 그 사이드 반찬으로 둘이 오면 한 마리 되고 넷이 오면 두 마리씩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손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집에 오면 꽃게장을 먹을 수 있어서 갈비를 시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비하고 꽃게장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갈비 장사를 한 3년 하다가 그때 내가 꽃게장으로 바로 내고 오히려 갈비는 이제 반찬으로 좀씩 이렇게 냈었죠. 그래서 이 꽃게장으로 바꾸기를 참 잘했구나. 이제 일수돈을 얻어서 식당을 열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만약에 쉬고 월요일 날 찍는다면 2번, 3번을 한꺼번에 찍어야 되니까 부담이 너무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당을 열고서 바로 집사람하고 우리 일수돈 이거 끝날 때까지는 절대 그 쉬지 말고 장사하고 그 끝나고 나면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둘 중에 하나는 쉬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도 안 쉬고 이제 그 일수돈을 찍고 그다음에 그것이 일수가 끝났어도 그 버릇이 들으니까 지금까지 그 한 번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집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오빠가 결혼식을 하는 날도 서울에서 5시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2시까지 딱 이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맡기고 같이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6천만 원을 썼는데 결국은 2억 4천만 원을 갚게 되더라고요. 집사람하고 힘들게 열심히 그 낮에 일을 하고 저녁 때 잠을 잘 때 손을 꼭 잡고 이 눈물을 손을 꼭 잡고 장사는 잘 된다고 하는데 잘 돼도 그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남편으로서는 아내한테 미안했죠. 600일 만에 빚을 다 갚은 뒤에도 고객을 위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주방을 개방하고 신발장 하나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덕분에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꽃게를 열심히 싣고 계시는데 와 여기는 꽃게 풍경이에요.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 방송국에서 김철호 씨를 찾았고 그 덕분에 꽃게장으론 처음으로 홈쇼핑에 진출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꽃게장은 택배 발송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려고 노력한 그의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꽃게장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꽃게장은 입이 있는 그 배딱지에 8개가 끝가시가 달려 있어서
이걸 통에다 넣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유리에다 넣으면 유리는 깨지기 쉽고 고무통에다 넣으면 터지기 쉽고, 그래서 이 꽃게장을 사실 다루기 참 어려운 식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젓갈처럼 이렇게 그 고무봉지나 고무통이나 이런 데다 함부로 넣지를 못했던 것을, 저는 꽃게장에 있는 그 가시를 일일이 자르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꽃게에 붙은 그 가시를 잘라서 얇은 그 고무통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가시 자르고 이것을 소스에다가 침지된 상태로 소비자한테 공급이 되면 가는 사이에 이틀 동안에 상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거의 그 꽃게장은 못 쓰게 되는데, 그것을 저 나름대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꽃게장을 담아서 그 숙성이 되면, 완전히 숙성이 되면 그걸 포장을 해서 냉동을 시킵니다.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냉동을 시켜서 꽁꽁 얼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그 아이스팩을 넣어서 가정으로 이렇게 택배를 보냈을 때 싱싱한 꽃게를 드실 수 있다는 그 착안을 했던 것입니다. 다 숙성이 된 것은 냉동실에 이렇게 그 꽃게를 따로 이렇게 내비나 아니면 밀폐용기다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소스는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이게 먹고 싶을 때 한 30분 전에 이렇게 냉동실에서 꺼내서 소스에다 담궈 놓으면 맛있는 꽃게장을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순전히 저 혼자 개발을 해서 그것을 상품화할 때 적용을 했던 것이죠. 그의 꽃게장이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리면서 수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식약청에서도 비로소 꽃게장을 식품으로 인정하면서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김철호 씨가 만든 꽃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꽃게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덕분에 꽃게장으로 연간 8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 김철호 장인. 덕분에 2007년에는 꽃게장 신지식인과 명인에도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는데요. 하지만 그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저는 군산을 꽃게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굴비하면 영광이라고 하듯이 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꽃게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꽃게장 하면 이제 군산 꽃게장, 꽃게장의 그 규격도 표준화 작업을 하는데 저희 꽃게장 공장이 그 역할을 다 했고, 그래서 군산이 꽃게장의 실질적인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게장 공장이 벌써 군산에 한 7군데가 되거든요. 그리고 식당들도 약 한 50여 군데가 꽃게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상지의 그 꽃게장을 군산 지적 표시제를 통해서 특선물화하고 전국에 있는 많은 그 국민들이 군산에 꽃게장을 먹으러 오는 그런 효과를 갖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군산시에서 이렇게 그 자금을 들여서 특허청에 지금 출원을 했다고 봅니다. 그 표시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꽃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크가 나왔고, 지적 표시제가 그 특허청으로부터 전달이 되면 특산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꿈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제 꿈을 이루어왔는데, 이제는 중국의 그 상위 이 꽃게장을 먹을 수 있는 한 1억 명 되는 그 인구들한테 꽃게장을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제 꿈입니다. 실험 모델로 제가 미국을 생각하고 작년에는 LA에 한인 축제장에 가서 실제 꽃게장을 팔아봤습니다. 우리 교포도 많이 왔지만은 현지민들도 와서 꽃게장을 먹는 걸 보고 가능성을 거기서 봤습니다.
특히 그 인도 사람들도 와서 너무 맛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교포들이나 그 현지민들,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그 동남아 여러 나라에 이 꽃게장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고통과 그 고난은 친구라고 생각이 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았습니다.